정말 황당합니다. 무당이 될 팔자다. 자, 무속인 부부가 구속이 됐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상담 위해서 이 무속인 부부를 찾은 공무원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성에게 당신의 딸이 무당이 될 팔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걸 듣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대신 딸이 무당이 되지 않는 방법은 당신이 무당이 되면 된다라고 해서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되기 위한 이런저런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돈이 필요하다, 구술해야 된다, 뭐 신내림굿 등 각종 구술해야 된다라면서 이 굿값으로 1억 9천여만 원을 뜯어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적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천여만 원. 그래서 총 2019년 9월경까지 2억 1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던 겁니다. 자, 이거 보통 사회 기사 보면 이런 굿 관련 무속인들 이 사기 범죄가 심심치 않게 좀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굿을 때 막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살펴보면 하나하나 철두철미하고 꼼꼼합니다. 직접 본인의 의사에서 했다, 구술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굿을 시키면서 영상을 매번 남겼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굿하는 모습을 찍게 해서 그래서 스스로 구술했다는 것을 좀 인정하게 하려고 했고, 동시에 각서도 받았습니다. 어떤 각서냐면요. 피해자에게 직접 구술했다. 너 그래서 나한테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하자라고 일일이 불러준 다음에 받아 적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각서에 쓰니까 그럼 이 각서와 영상이 어떤 증거가 되느냐? 너가 스스로 원해서 한 것 아니느냐? 우리가 임의로 사기를 쳤다거나 속이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 것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각서를 썼는데 어긴다면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넌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라고도 적었습니다. 그 액수가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걸 약속을 받아내서 각서에 쓰게 하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자, 변호사님, 네. 저렇게 저 무속인 부부가 안전장치를 했구만요. 각서 같은 거 받으면서. 법률 자문을 좀 받는 무속인들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서도 쓰고 공증도 하는데요. 각서가 뭐 정상적으로 쓴다면 그게 계약서입니다. 의사에 합치가 된다 그러면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강압이라든지 기망에 의해서 작성된 각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공증을 받는다는 거는 그러한 각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피해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 기망, 속임을 당해서 각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취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이 각서는 그 각서대로는 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신내림 굿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넌 진짜 비명 행사한다라거나 다른 가족이 네가 신내림을 안 받으면 그 운명이 다른 가족에게로 뭐 불똥이 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냥 왠지 막 그럴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신내림을 받는 이 과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보통 며칠 동안 막 몸이 아파서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다는 진단을 받거나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또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아무튼 근데 이 무속인 부부가 그 부적 이 고액이었죠. 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피해자에게 그 신을 모시는 그 집을 신당을 마련해라 뭐 이랬다면서요. 네, 사회부 기자로 정말 다양한 방식의 이제 사기 사건을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 유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돈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돈을 더 쓰게 하기 위해서는 너 지금까지 낸 돈 이거 다 날라간다. 이거 안 주면은 다 날라가니까 더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이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이제 와서 돈을 더 안 내면 매몰 비용이 된다. 네, 신당을 안 차리면은 너 지금까지 굿했던 거 다 날아간다.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신당을 차리게 했고요. 뭐 임대차 계약, 간판, 도구 등 이런 것도 대신 사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계속 뜯어낸 거고, 그리고 이 피해자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일을 하면서 계속 무당 생활을 겸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말이죠. 약간 본인의 어떤 경험담들을 좀 얘기해 주시는데 다큐멘탈 털기님은 나도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와서 무속인과 동거 중인 어떤 법사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런 말씀 주셨고, 다른 나님은 제 지인도 5천만 원을 뜯겼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런데 이 속았다는 걸 피해자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을 그만두고도
받지 못한 부적값 반환 이거 다시 돌려달라 이랬더니 오히려 협박을 받았다고요? 네, 협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락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와의 약속을 위반했어. 각서를 어겼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적값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계약에서 이야기한 굿값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적값을 돈을 따로 냈는데 그중에서 부적을 아직 못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못 받은 만큼은 돈으로 돌려받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액수가 1,400만 원이었는데요. 이 사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속았다는 걸 알아서 나중에 신당을 정리하면서 돈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아직 못 받은 부적만큼은 돈으로 받겠다. 그랬더니 이 무속인들이 찾아가서 전란을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부적값은 없고 반환을 요구한다면 너 예전에 썼던 각서 위반이다. 그러니까 너 손해배상을 오히려 물어야 되고 그리고 너한테 우리가 받지 못한 굿값이 있다. 3천만 원이다. 그래서 이걸 주지 않으면 얘가 신내림을 받고 신당을 차렸었다는 사실을 전부 알리겠다. 학교에 알려서 얘가 공직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내가 성질이 급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돈을 입금해라. 이런 식으로 거칠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육 공무원이었군요. 아 근데 승현님 진짜 저런 그러니까 뭐 제가 무속인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좀 질 나쁜 사람들이 진짜 내가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학교로 찾아와서 막 소란을 핀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심각하죠. 예. 심각하죠. 특히 교육 공무원인데 근데 아마 이 무속인은 두 군데를 찾아갔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학사를 찾아갔는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가장 좀 이렇게 승현님도 공무원이시죠? 예, 애매한 게 뭔가 하면 겸직이거든요. 겸직인데 지금 신당을 만들어 놓고 구술하니까 공무원과 그 신당을 같이 하고 있다. 겸직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장학사에 하고 두 번째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학교에 찾아가서 야, 이 봐라. 그 비디오 찍은 거 있잖아요. 지금 신당에서 이렇게 지금 그 무속인이다. 겸직이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하니 그 교육 공무원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이 진짜 툭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3천만 원 줄 테니 제발 그 민원을 제기 중단하고 공정정서를 폐기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점입가경, 이제 설상가상 아니 그러면 3천만 원이 아니라 겁을 먹은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8,500만 원을 내놓으면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 무속인 부부를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네. 이 양반들은 또 자기들이 죄가 없다 그랬네요. 그렇죠. 공갈죄가 돼요. 갈치라 그러죠. 협박을 해서 돈을 얻는 것을 공갈이라 그러고요. 공갈죄로 고소를 해서 법원에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됐는데 이 무속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은 정당한 채권 행사를 한 거지 공갈 행사한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협박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고 법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일단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도 했지만 상당히 죄질이 무겁습니다. 이 공무원이라는 그 피해자의 직업상 특성을 이용해서 뭐 민원도 제기하면서 상당히 괴롭히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속인에게 징역 10월 실형이 선고됐고요. 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남편도 함께 기소가 됐는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 사실 뭐 비용 그렇죠. 또 뭐 부적 이런 건 뭐 어떤 적정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있어요? 우리 법원에서는 적정 가격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슬하고 무속행위를 하는 것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마음의 위안을 얻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뭔가 사기라든지 공갈로 보지는 않고요.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맞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점 치는데 뭐 얼마 정도는 괜찮은데 또 구슬하면 상을 차리거든요. 그 상값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사기 내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울산지법의 최근에 판결에 보면요. 한 2018년도에 4,300만 원 정도 받고 굿상을 대여섯 번 차려가 했는데 이건 무죄가 됐습니다. 금액 자체가 이 4,300 정도긴 한데 5번 했고 아마 많이 이렇게 구슬 활동을 해준 것 같아요. 그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무죄도 될 수 있다라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 승현님, 근데 지금 이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본 건데요. 이런 어떤 무속인들을 사칭하는 사람들의 사기 이 범죄에 대해서 진짜 오리지널 무속인 분들은 되게 상심이 크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짜 무속인들은 이런 식으로 사기 안 친다. 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무속인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무속인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정확하게 미래를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길흉 화복을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무속인들이 이런 걸 하면 삶에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당신의 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갈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곳 하지 않으면 내일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공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어떤 길흉왕복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라는 순간 사람은 무한정으로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갈죄로 처벌하는데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고 그 무속인들이 말해주는 그 말은 희망과 긍정으로 판단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